안녕하세요. 요 책으로 이번 기회에 한 6회에 걸쳐갖고 사례 문제 해결의 기본 원리를 간단하게 알아보는 이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책은 말 그대로 이제 진도별 변시 사실 기출 사례 연습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실제 문제는 50분짜리로 통문제가 나오죠. 그것은 이제 총론 이론, 강론 이론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사례 문제를 풀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일단 형법 총론 교과서, 강론 교과서, 교과서 순수에 따라 50분짜리라든가 60분짜리 문제를 10점 내지 15점 이렇게 잘게 쪼개갖고 진도별로 배치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로스쿨 1, 2학년생들이 학교 수업 진도에 따라 공부를 함에 있어서는 실제 기출문제보다는 요 기출문제의 사례를 쪼갠 진도별 사례 연습, 요게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하여 일단 진도별 사례 연습집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 점 우리가 일단 기억하시면서, 그렇다면 이제 주로 재학생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사례 해결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 이 부분 또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 맨 앞에 보면 6쪽에 형사 사례 해결 방법, 그러니까 머리말 다음에 보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앞에 2페이지는 막 그냥 한번 보시고 우리는 이제 8페이지죠. 그 8쪽을 보면 3번. 원래 형사 사례라는 것이 원래는 이제 형사 재판을 전제로 해갖고 형사 재판을 보면 이렇죠. 먼저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정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확정이 되면 기소하게 되고 그 확정된 사실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을 발견하죠. 법을 발견하여 이걸 일치시키는 과정, 이게 재판 과정이다. 그런데 형사사례의 경우는 사실관계 확정 절차, 이 절차가 생략된다. 왜 그런가? 시험 문제에서 사실관계를 사례로 준단 말이죠. 줘버리니까 일단 우리가 일반적인 실무에서 말하는 수사 절차, 이게 완전히 생략되고 이미 사실관계는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주고, 그렇다면 그 주어진 사실관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 이 법을 발견하죠. 그 법을 발견하여 그 발견된 법의 사실관계와 일치시키는 작업, 이걸 우리가 통상 포섭이라 합니다. 결국 형사사례는 포섭 절차가 사례 해결의 핵심이 된다. 그렇다면 이제 8쪽에 나오는 것처럼 사례 문제가 주어지면 우선 첫째, 논점을 정리합니다. 이게 이제 답안의 서론에 해당하는 분야죠. 그 논점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주어진 사례에서 문제되는 구성요건, 어떤 범죄의 구성요건이 문제인가, 살인인지 절도인지 또는 폭행인지 같이 모든 문제될 수 있는 구성요건을 하나하나 다 추출합니다. 추출하고 해당 범죄의 승부를 좌우할 수 있는 그 핵심 쟁점, 요걸 지적해내는 거다. 대체로 논점의 정리라는 이름으로 일단 서술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사실은 이게 전체적인 답안에서는 3% 내지 5%, 100점 만점으로 치면 3점 내지 5점 정도의 배점 뿐이지만은 이게 사실은 거의 한 50점 정도의 비중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세 줄에 나와 있죠. 이 논점의 정리 부분은 답안의 서론에 해당하는데, 문제는 답안을 작성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본문에서 작성할 답안의 윤곽을 정리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채점자죠. 채점자에게는 내가 내 답안에서 이런 내용으로 답안을 작성했으니까 평가해달라. 이거 채점자에게 자신의 답안의 내용과 쟁점을 제시해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채점하는 사람들은 물론 한 4페이지 정도로 되는 이 답안을 다 읽어보긴 한다죠. 읽어보긴 하지만은 우선 서론 부분인 쟁점 정리를 보고, 이 친구가 이 사례에서 주어진 문제되는 모든 범죄와 쟁점을 다 찾아냈구나, 이런 인식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친구는 똑똑하다, 이런 인식을 줍니다. 반면에 서론 부분에서 문제되는 구수조건이나 또는 그 범죄의 승부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 중 몇 가지가 빠져버리면
이 친구 좀 시원찮구나 이런 선입견을 준다. 선입견을 주기 때문에 따라서 서론을 완벽하게 쓰면 본문이 약간 부실한 듯 하더라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이 엉성하면 본문을 아무리 완벽하게 쓰더라도 다시 말하면 서론을 작성할 때는 미처 알지 못한 쟁점을 답안을 작성해 가다가 중간에 이 쟁점도 있지 하고 중간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 본들 채점자에게는 큰 영향을 못 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전체적인 배점은 3% 내지 5%에 불과하지만은 이 서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어쨌든 이 서론에서는 주어진 사례에서 문제될 수 있는 모든 범죄의 구성요건 이걸 찾아내고 그 범죄를 절도다, 살인이다 또는 무고다 찾아내고 그 범죄의 성부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쟁점이 무엇인가. 만약 절도라면 재물의 타인성이 문제되는 것인지 아니면 유죄성이 문제되는 것인지 또 아니면 절차가 문제인지 또는 불법 영덕의사의 문제인지 이와 같이 핵심 쟁점을 지적하는 것. 그렇게 해야만 다음 번째 본론 부분에서 답안을 작성하면서 답안을 작성하는 수험생도 마음이 편하고 역시 채점하는 사람들도 이 친구는 잘 썼구나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우호적으로 채점을 하게 된다는 것. 요즘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 주길 바랍니다.